예, 전 시간에 이어서 제17편 제5장 상표권에 대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상표권에 대한 내용 살펴본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효력과 반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상표권이란 우리 상표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맞춰서 당연하게 등록되어 있는 등록이 확정된 권리를 상표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흔히 단순한 브랜드와 상표는 독점적 권리로서의 그 권한과 권리에 대한 행사가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상표권은 확정 권리로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제4장 상표 등록 출원 절차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완성된 것이 설정 등록된 상표 권리라는 말씀으로 정의를 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상표권이 등록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는 세 가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존속기간 갱신 등록과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제도, 그리고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상표권은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 중에 10년의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권리 부여를 함으로써 그 유한한 기간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지식재산권과 다르게 갱신 제도를 두고 있어서 반영구적으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지식재산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표는 사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존속기간에 대한 갱신 등록 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존속기간 갱신 등록의 법적 성질은 권리 연장설로서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신규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권리에 대한 연장의 의미로 해석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존속기간의 갱신 등록은 먼저 주체적 요건으로 상표권자이거나 혹은 공유자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그 주체적 요건에 해당이 되고, 시기적 요건으로는 상표권이 만료되기 전 1년 이내에 함이 일반적이지만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는 가능하지만 가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페널티 조항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러한 갱신의 효과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갱신되었음을 간주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만약 유효적절하게 갱신이 접수되어서 갱신이 되었다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운 10년간의 상표 권리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상표권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 업무는 실무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이 반영구적으로 권리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잘 관리해야 될 핵심적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만료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나 혹은 종료된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권리 연장이 될 수 있게끔 관리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제도는 우리 상표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 상품 분류, 니스 분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2012년 이후에는 현행
니스 시판을 현재 상품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8년까지 한국 상품 분류 기준을 독자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8년 이후부터는 WTO 체제에 공식 가입하기 이전이었지만 국제 분류 기준인 니스 분류를 채택 사용을 해왔고요. WTO 가입과 활동이 공식화된 2005년부터는 현재의 니스 분류를 상표의 상품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존속기간 갱신 등록과 마찬가지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업무는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지정 상품의 추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반드시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될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상품 분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10년의 상표권의 보호기간 중에 이러한 분류 기준의 변화, 지정 상품의 분류 체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그런 취지와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은 등록된 상표권이나 혹은 출원 중에 있는 상표에 대해서 지정 상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지정 상품의 추가는 마찬가지로 주체와 상표가 동일한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이거나 출원 중인 출원인이 동일해야만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공유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이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상품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만큼 보호 영역에 대한 것들이 확장이 되는 효과 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의 앞 시간 상표권 등록 이후에 해야 되는 존속기간 갱신과 상품 분류 전환 등록 그리고 지정 상품의 추가 사항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효력과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의 효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표권의 효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표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발생, 출발은 상표권이 설정 등록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가능하고요.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이 완료되어서 앞선 권리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유효하게 효력이 연장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시간적 범위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그 시간적 범위로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하므로 반영 구성을 가지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역적 범위는 앞선 강의에서 상표가 갖고 있는 속지주의의 기본 원칙상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지역적 범위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국내와 타국에서의 상표권에 대한 효력에 혹은 활동에 문제가 없게끔 관리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유효적절하게 등록된 상표권이라 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혹은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상표권에 대한 효력과 권리 주장을 하려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상표법 체계에 따른 상표 등록을 재차 완료하여야만 그 권한에 대한 것들이 유지된다라는 것들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를 보면은요,
상표 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 및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상표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에 대해서는 1에서 34류까지를 그 상품에 대한 구분으로 하고 있고요. 서비스표에 대한 경우에는 35류에서부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45류까지를 권리의 내용적 범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상표를 등록할 당시에 상표 등록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아 지정 상품의 즉 상표의 그 권한 범위에 대해서 기재된 상표 및 상품에 의해서만 정해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적 범위는 보통 1류, 해당 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앞선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이라든지 지정 상품에 대한 추가 업무를 통해서 내용적 범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상표의 적극적 효력과 간접적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적극적 효력은 독점 사용권입니다. 상표권은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로서 사용권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고 상표권 이전 또는 포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표는 설정 등록된 이후로부터는 사용권에 대한 전용이나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전용권과 통상사용권 그리고 일반적 사용 허락에 의한 권리 등을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질권적 성격에 의한 재산적 가치로서 상표권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이전 또는 포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현재의 실무고요. 이러한 적극적 효력의 제한은 전용 사용권 설정에 따른 제한, 그리고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저작권과의 저촉 관계에서 오는 제한, 그리고 공유로 인한 제한, 상표권의 이전에 의한 제한,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제한 등 독점적 사유권에 의한 이런 적극적 효력의 제한 규정도 우리 상표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에서 업무 표장권이라든지 단체 표장권 등의 제한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권리 남용으로 인한 인정되는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 제한도 국내에서 비제반호 사건 등의 어떤 판례를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표권 효력과 판례까지를 모두 다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이런 상표권의 효력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내용만 숙지하고 계셔도 상표권 관리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상표권의 소극적 효력을 보시면 배타적 금지권, 즉 독점적 권리에 대한 것이 적극적이라면 소극적 효력은 배타적 금지권을 말하는데 동일 유사 범위에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6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극적 효력에 대한 제한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사용권의 설정에 의한 제한,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 사용권에 의한 제한, 그리고 선사용권에 의한 제한, 재심에 의해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이라든지 등록료 추가 납부에 따른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진정상품 병행 수입에 대한 효력 제한이라든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의 소극적 효력 제한, 마찬가지 사임당 가구 사건에서 이러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극적 효력에 대한 제한 내용도 우리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살펴볼
이 진정상품 병행 수입에 대해서는 상표관리 실무자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개념이고요. 진정상품 병행 수입 제도는 최근에 물건의 국외에서의 유통과 이러한 시중 내에서의 상표권과 관련된 가장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진정상품 병행 수입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무효 취소 사유를 안고 있는 상표권의 효력의 경우에는 무효 심판에 의해서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과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표권의 효력 부분은 상표권은 설정 등록된 이상은 그것이 무효나 뒤에 볼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와 취소가 확정이 되어서 장래로 향해서 그 상표권의 효력이 없어진다든가 원래부터 그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상표권의 효력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표권의 효력은 우리 법 제51조에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표권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고요. 하나하나 그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점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제3자의 자유사용의 필요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강의에서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의 정의 규정인 제7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회피하고 극복한 이후에 상표권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51조에서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별도의 상표권의 제한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상표법 제51조 1항 제1호에서는 자기의 성명, 명칭 등 또는 저명한 아호 등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인 경우 특히 약칭이라면 그 자체로 저명해야 하고 판례는 회사의 종류를 생략한 경우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한 경우는 그 내용을 인정치 않고 있고요. 보통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 경우 예를 들면 직감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도안화 또는 다른 도형과 결합한 경우는 보통 사용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상품거래 실태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결정을 하되 구성 태양, 모양과 형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합상표 중에는 일부 부분에 관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상호의 사용은 순수한 상호 사용, 비상표적 사용과 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해지는 방법으로의 상호의 사용, 상표적 사용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보통의 사용으로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한 내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 하면 등록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단지 등록 상표임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등록 상표권자의 신용 부분은 등록 상표의 사용이 선행되어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 얻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는 일부분만을 사용한 경우에 등록상표권자의 신용이 인정되는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동일 사용 필요설과 동일 사용 불효설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판례의 경우에는 주류 판례에서 거북이 약품 사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판례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당한 이득을 얻을 의사라든지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를 참고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의 51조에 대한 부분은 제1호부터 4호까지를 차분히 법조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머지로 51조 제1항 2호 내지 4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2호에서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 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포장의 형상을 포함하여 가격 또는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제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호의 2에서는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에도 마찬가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3호와 제4호의 내용을 보면 3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이런 경우에는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4호의 내용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도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표법 제51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리적 표시 및 단체 표장권에 대한 내용으로 법조문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제1항, 제1호, 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든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여하는 상표, 기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에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은 제1항 1호 내지 제4호의 관계에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을 하고, 적용의 한계는 본조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은 설정 등록됨과 동시에 그 설정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 혹은 유에 대해서 10년간 직접적, 간접적 효력을 행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 법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등록된 상표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제한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상표권 중에 진정상품 병행 수입과 기타 상표권에 대한 분할, 이전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